중학교 1학년 미래엔 교과서의 두 번째 스페셜 단원이면서 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본문 바로 시작합니다. The king with donkey ears. 왕은 왕인데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이때 with라고 하는 전치사는 누구누구와 함께,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를 가진이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가진이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해설자가 말합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king with big donkey ears. Once upon a time 이라는 말은 옛날에, 옛날 옛적에 문자 그대로 보면 여기에 once는 한때, 한 번이라는 뜻이고 upon 이라는 말은 어디 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시간의 위에 라는 뜻인데 이것이 변형되어서 어느 먼 옛날에, 옛날 옛적에 이런 말로 씁니다. 옛날에 왕이 한 명 살았습니다.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존재를 나타내는 비동사이죠.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큰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는 순간 there가 눈에 보이죠? 이 there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 there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죠. 이 there를 유도부사라고 불렀습니다. 유도부사 there에 대해서는 우리가 2과에서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죠. 이때 there는 해석되지 않는 there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비동사와 함께 존재를 나타내고 또 존재를 거두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해석되지 않는 부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어는 a king입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was라는 비동사를 썼다는 얘기는 주어가 단수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만약에 비동사를 were로 썼다면 바로 뒤에는 복수형의 명사가 나왔을 겁니다. He always hid his ear. It was a big secret. 그는 항상 hid는 hid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숨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니까 숨겼다. 지금 이 글은 once upon a time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일들,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모든 문장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쓰겠죠. 그래서 동사도 다 과거형으로 나올 겁니다. 그는 항상 자기의 귀를 숨겼습니다. 그것은 큰 비밀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대명사이겠죠. Every month, the king got a haircut. 매 달마다 왕은 헤어컷을 받았습니다. 이발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왕의 머리를 잘라줬겠죠. 그래서 헤어컷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fter his haircut, he always sent the barber to prison. 이발 이후에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난 이후에는 그는 항상 보냈습니다. 이발사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sent는 send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 앞에 이렇게 더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더를 정관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사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대상,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명확한 대상을 얘기할 때 더를 붙인다고 했었죠. 그러면 왕 앞에 더를 붙인 것은 이 왕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왕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특정한 왕,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이라서 더를 붙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barber 앞에 더를 붙인 이유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발사가 아니라 그 왕의 머리카락을 잘라줬던 바로 그 이발사, 그 특정한 이발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더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always 같은 이런 것들은 부사이죠. 부사 중에서도 빈번한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빈도부사라고 부릅니다. 빈도부사는 보통 이런 일반 동사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 위치이죠. 비동사와 함께 올 때는 비동사 뒤쪽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 빈도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물론 빈도부사가 항상 그 자리에만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문두에 나와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자리를 옮겨 다닐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문장에서 빈도부사는 비동사 뒤에 또 일반 동사 앞에 이런 자리에 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더라. Then one day a young barber came to the palace.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젊은 이발사가 왔습니다. 궁전에 왔습니다. 왕에게 이발을 해주러 왔겠죠? Scene 1 at the palace.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장소는 궁전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at 같은 전치사는 특정하고 또 구체적인 또 좁은 장소, 어떤 장소를 한 지점으로 바라볼 때 그때 at을 씁니다. 왕이 말합니다. Can't you see my ears? 너는 나의 귀를 볼 수가 없니? You don't look surprised at all. 너는 놀라 보이지가 않는구나. 전혀 놀라 보이지가 않는구나. 눈에 보이는 조동사 can이 있다, 그죠? 조동사 can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능력의 의미로 쓰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물음표가 들어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의문문이겠죠? 자, 그런데 너는 내 귀가 안 보이니? 라고 할 때 Can you see my ears?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Can't you see my ears? 라고 not을 붙여서 부정형을 만들었을까요? 긍정으로 묻는 것과 부정으로 묻는 것은 의문문에서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Can you see my ears? 라고 긍정으로 물어보게 되면 이것은 진짜 물음입니다.
질문인 거죠. 이때 질문은 순수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귀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순수하게 물어보는 것이 can you이고 can't you라고 하는 것은 부정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이때는 상대방이 내 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확인차 따져 묻는 것이죠. 너 내 귀가 안 보이니? 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이 can't you입니다. 긍정형 질문은 순수한 질문이라고 보는 것이고 부정형으로 물어보게 되면 확인의 느낌에 가깝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문장에서 너는 놀라 보이지가 않는구나 라고 할 때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이 look이라는 동사가 이제는 눈에 좀 띄죠. 이런 동사를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개념으로 감각동사라고 불렀습니다. 감각동사에 대해서는 3과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감각동사 다음에는 주로 형용사가 나온다고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뒤를 보니까 surprised라는 형용사가 보이네요. 그러면 look surprised라고 하게 되면 놀라 보인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 don't가 또 있으니까 너는 놀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at all 이라고 하는 부사 덩어리가 붙어서 강조의 의미를 더합니다. 그러면 전혀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너는 전혀 놀라 보이지가 않는구나. 보통 내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사들은 내 귀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너는 내 귀가 안 보이니? 너는 놀라 보이지가 않는구나 라고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말합니다. No, I'm just a barber. I only cut hairs. 자, 여기에 no라고 답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너 내 귀가 안 보이니? 라고 부정형으로 질문했죠? 그러고 나서 no라고 답했다는 말은 네, 안 보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긍정으로 질문할 때 그리고 부정형으로 질문할 때 그 대답하는 방식이 한국어랑은 약간 다릅니다. 긍정형으로 질문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부정형으로 질문했을 때는 yes와 no를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긍정의 답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yes를 하는 것이고 부정의 답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no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상관없이 yes라는 답을 한다는 얘기는 뒤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또 질문과 상관없이 no로 답을 했으면 부정적인 내용이 뒤에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no라고 답을 했으니까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숨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단지 그저 이발사일 뿐입니다. 저는 단지 오로지 머리카락을 자르기만 할 뿐입니다. 여기는 just와 여기는 only는 둘 다 부사이고 뜻이 비슷하죠. 왕의 귀를 봤으면서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말합니다. I like you, but I have to send you to prison after my haircut. 이런 말들은 특별히 뜻이 없죠. 이런 것이 감탄사입니다. 나는 네가 참 마음에 드는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보내야 되겠다. 너를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 이발을 하고 나서 너를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 have to라고 하는 덩어리가 이제 눈에 띄죠. 이 덩어리는 조동사였습니다. 조동사 have to는 우리 7과에서 다룬 적이 있다 그죠? 의무의 뜻이라고 했죠. 뭐뭐 해야 한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보내야 한다. 너를 감옥에 보내야겠다. 네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냥 둘 수가 없고 그래서 이발을 하고 나서 너를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 바바가 말합니다. Oh my king, I have a sick mother. I must go back home. Your secret is safe with me. 오 왕이시여, 나는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역시 이 문장 속에도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있죠. 이때 must도 역시 의무의 의미를 가집니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have to 하고 뜻이 비슷한 거니까 이때 have to로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근데 have to와 must가 우리말로는 둘 다 해야 한다 라는 뜻이지만 must가 좀 더 강한 필요를 나타내는 그런 must입니다. 그래서 조금 법적인 거, 어떤 규정과 관련되는 거, 이런 강한 의무의 의미를 나타낼 때 must를 쓰는 것이 좋고 have to는 must보다는 조금 더 약한 느낌입니다. 집에 아픈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면 큰일 납니다. 저는 반드시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왕의 비밀은 안전합니다. 나와 함께 안전합니다. 라는 말은 왕의 비밀을 내가 잘 지키겠다.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하겠다. 라는 그런 말이겠죠. 왕이 말합니다. Then promise you'll never tell anyone. 그렇다면 약속해라. 이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품사로 부사이니까 없는 셈 치고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동사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했었죠. 무엇을 약속하냐면 네가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이때 조동사 will이 함께 축약된 모양이죠.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자, 이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방금 본 문장 속에 you가 주어이고 never tell 할 때 이 tell 부분이 동사입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이 자리는 하나의 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앞에 promise라고 하는 동사가 있지만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주어가 있죠? 보통 명령문은 눈앞에 보이는 you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도 역시 주어와 동사가 있다고 치면 여기도 하나의 절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한 문장 속에 이렇게 절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문장 속에 접속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promise와 you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접속사 that이 숨어 있습니다. 생략되었다라고 하죠. 이 생략된 접속사 that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that이 너무나도 할 말이 많고 또 배울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문법 개념으로는 이런 that을 종속 접속사라고 하죠. 종속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주절이고 하나는 종속절입니다. 방금 이 문장 속에서는 앞에 있는 이 절이 주절이고 that 뒤쪽에 있는 절이 종속절입니다. 그래서 이 that은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여주는 종속 접속사인 것이죠. 자,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이런 종속절에도 종류가 있죠? 이것이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형용사절이 되기도 하고 부사절이 되기도 하는데 방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종속절은 그 중에서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접속사 공부하면서 when에 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when 이하 부분은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었죠. 그 부사절은 없애버려도 되고 자리를 옮길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절은 자리를 바꾸거나 없애버리면 큰일 나는 덩어리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promise라는 동사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종속 접속사 that이 숨어 있다. 그래서 절과 절을 이어주고 있다라는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바버가 말합니다. Of course I won't tell. 물론 나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won't는 will not을 축약한 모양입니다. I will keep my promise. 나는 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문장 속에 계속 조동사가 등장하고 있죠? 앞 문장에도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었고 방금 이 문장 속에도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있었고 또 역시 여기도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조동사 will에 관해서는 4과에서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었죠?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도와주는데 그 도와줄 때 보통 미래 시간으로 많이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keep이라고 하면 지키다인데 will keep이라고 하게 되면 지킬 것이다. 미래 시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의지를 나타낼 때도 will을 쓴다 그랬습니다. 내가 절대 말하지 않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사용하는 조동사가 바로 will이다. Scene 2, 두 번째 장면입니다. At the barber's house. 이발사의 집입니다. 바버가 말합니다. In bed, I can't sleep. 자, 침대에 누워서 하는 얘기죠. 이런 관로 안에 있는 것을 지시문이라고 하죠. 연극이나 영화의 대본 같은 데서 등장인물의 어떤 행동이나 감정이나 상황 같은 것을 묘사하는 그런 말들이 이런 지시문입니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역시 이 문장 속에도 조동사 can이 등장하고 있네요. 이때 can은 능력의 의미로 보면 되겠죠. The king has donkey ears. 왕이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다. But I can't tell anyone. 약속을 했으니까 말할 수가 없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다. 비밀을 알게 된 이발사가 굉장히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After some time,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Oh, I have an idea.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러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난 거죠? He runs to the forest. 그는 달려갑니다. 숲으로 달려갑니다. Scene 3 in the forest.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것은 숲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죠. 바버가 말합니다. Shouting to a tree. 어떤 한 나무에다가 소리를 치면서 하는 얘기죠. The king has donkey ears. The king has donkey ears. 왕은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다. 왕은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러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I feel better now. 나는 더 좋게 느낀다 지금은. 왕이 당나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한결 후련해진 것이죠. 그 상황입니다. 자, 이 문장 속에 있는 feel도 역시 감각동사이죠. 감각동사 다음에는 보통 형용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바로 뒤를 봤더니 better가 나와 있네요. 또 이 better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비교급이라고 하는 문법이 떠오르면 좋죠. 비교급은 우리 7과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 better의 원급이 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better의 원급은 good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I feel good. 나는 좋게 느낀다. 나는 기분이 참 좋아졌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good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어서 better이라고 했으니까 더 좋게 느낀다. 나는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말들은 부사입니다. 속에 꽁꽁 숨겨놓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까 한결 기분이 더 좋아진 거죠. Later, a woodcutter comes to the forest. 나중에 woodcutter는 말 그대로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니까 우리말로는 나무꾼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꾼 앞에 가만히 보니까 어라는 말이 들어있죠. 아까 더를 정관사라고 했는데 이런 어 같은 것을 문법용어로 부정관사라고 부릅니다. 정관사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이 쓰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부정관사이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 특정하지 않은 어떤 한 대상이 쓰는 것이 부정관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무꾼이라는 것은 어떤 나무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나무꾼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앞문장에서도 to a tree라고 할 때 이때 어가 붙어 있는 이유는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나무에 소리를 쳤다라는 말이 있죠. 구체적이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대상을 얘기할 때 그러면서 단수인 어떤 한 대상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 부정관사였습니다. 한 나무꾼이 옵니다. 숲으로 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온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문장에서 shout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문법이 떠오르면 참 좋겠네요. shou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리치다 라는 동사이죠. 그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덩어리는 동명사일까요? 아니면 현재 분사일까요? 명사 쪽에 가까운 것이면 동명사, 형용사 쪽에 가까운 것이면 현재 분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자리에서는 온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한 나무에 소리치면서 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의 느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현재 분사 ing인 것입니다. 분사에 대해서는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나무꾼이 말합니다. I like this tree. 나는 이 나무가 마음에 든다. 이 나무가 좋구나. 적당한 나무를 하나 골라서 베어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I can make a wonderful drum out of it. 나는 만들 수가 있다. 아주 멋진 드럼을 만들 수가 있다. out of it에서 it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나무, 나무꾼이 고른 한 나무, 그 나무로부터 멋진 드럼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때 it은 인칭 대명사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out of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out of는 어디로부터 밖으로 라는 뜻인데 나무로부터 끄집어내어서 드럼을 만든다 라고 하는 말은 나무를 재료로 해서 나무를 가지고서 드럼을 만들겠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He cuts down the tree. 그는 자릅니다. 나무를 자릅니다. 자, 여기에 cut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동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이 down이 얼핏 보면 명사 앞에 있으니까 이거 전치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부사인지는 어떻게 하냐? 얘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he cuts the tree down 이라고 바꿀 수도 있죠. 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he cut the tree 라고 하는 것과 he cuts down the tree 라고 하는 것은 이 부사를 붙이고 안 붙이고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cut the tree 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막연한 느낌입니다. 그냥 나무를 자르다인데 이 자르다는 것이 나무 가지 하나를 잘랐다는 건지 아니면 껍질을 하나 잘랐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죠. 그런데 cut down이라고 해서 부사 down을 붙이게 되면 나무를 완전히 베어버리다, 쓰러뜨리다. 그래서 줄기 밑동을 잘라서 나무 전체를 쓰러뜨리는, 넘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부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동사의 의미를 훨씬 더 명확하게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사입니다. Scene 4, 네 번째 장면입니다. At the king's birthday party, 왕의 생일 파티 장소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at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소, 그러면서 좀 좁은 장소, 그러면서 이벤트와 관련되는 그런 장소일 때도 전치사 at를 씁니다. 해설자가 말합니다. It was the king's birthday. The king invited everyone to his birthday party. 자,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의 it이 좀 특별한 it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it은 주로 인칭 대명사 it였죠. 아까 좀 전에 나무꾼이 얘기했었던 이 it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이 인칭 대명사 it은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또 가리키는 대상이 앞문장이나 바로 앞부분에 있죠. 근데 방금 여기에 있는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앞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it을 이름하여 비인칭 대명사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비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인칭 대명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딱히 없다라고 해서 비지칭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비인칭 대명사가 날씨, 시간, 온도, 거리, 명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은 비인칭 대명사인데 이거 말고 상황의 it이라고 해서 별도로 it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 자체를 얘기하는 it이다. 방금 이 문장 속에서 왕의 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왕의 생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의미하는 그런 it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상황의 it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중학교 1학년으로서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it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대상을 콕 집어서 그것이라고 가리키는 인칭대명사 it이 있는가 하면 또 특별히 해석되지는 않지만 문법적인 기능으로 쓰이는 그런 it도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it은 특별히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죠.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왕은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자기 생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Musicians play some music. 음악가들은 연주했습니다. 어떤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But the drum made a strange sound. 하지만 드럼이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냈다라는 말이겠죠. 역시 이 자리에서 더가 들어간 이유는 그 음악가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그때 사용된 구체적이고 특정한 드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알고 있는 그 드럼, 그래서 정관사 더가 들어간 거죠. 자, 그 드럼이 어떤 소리를 냈냐면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것이 The king has donkey ears, the king has donkey ears. 왕은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다, 왕은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소리를 낸 겁니다. The king was scared. 왕은 무서웠습니다. 여기는 scared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하는, 겁먹은 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겁먹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 품사로 따져보자면 이때 scared는 형용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2학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분사라고 하는 문법을 배우고 나면 이 단어가 조금 더 특별하게 보이긴 할 겁니다. 동사 중에 scare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겁을 주다, 겁먹게 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파생시켜서 모양을 살짝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ing를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또 ed를 붙여서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ing를 붙여서 scaring이 될 수도 있고 ed를 붙여서 scared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ing 모양을 붙이는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하고 이렇게 ed를 붙이는 것을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ing를 붙이게 되면 겁을 먹게 하는, 놀라게 하는, 위협하게 하는, 위협적인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반면 ed를 붙이게 되면 겁을 먹은, 무서워하게 된, 뭔가 당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동사의 성질과 형용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동사적인 성질과 형용사적인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분사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scared라고 하는 말은 동사적인 느낌은 거의 없죠. 형용사적인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형용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물론 이 scared나 scaring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쓰이는 문장을 나중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중학교 1학년인 학생들은 scared를 보면 아 이것은 그냥 형용사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He ran away to the forest. 그는 도망갔습니다. 숲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he는 앞에 있는 왕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자, run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away라고 하는 부사를 붙였네요. away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run과 away가 합쳐져서 도망가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Scene 5 in the forest. 다섯 번째 장면은 숲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설자가 말합니다. In the forest, the king got tired and fell asleep. 숲속에서 왕은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fell은 원형이 fall이죠. fall은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위치가 떨어지는 이런 것을 얘기할 때도 fall을 쓰긴 하지만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나타낼 때도 fall을 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변화되는 것 중에 이 fall의 의미가 살짝 들어가서 뭔가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fall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fall asleep이라고 하게 되면 잠든 상태로 빠져드는 거니까 잠들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fall ill이라고 하게 되면 병이 든 상태로 빠지는 거니까 병이 나다 라는 뜻이고 fall silent라고 하게 되면 조용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니까 고요해지다, 침묵에 빠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fall short라고 하게 되면 부족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해지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After a few hours he woke up.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woke는 wake의 과거형이죠. 왕이 말합니다. Looking at a rabbit. 토끼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Your body is so small, but your ears are so big. 너의 몸은 너무 작다. 하지만 너의 귀는 너무 크다. 몸은 작은데 귀는 굉장히 크구나. 이때 but은 등위 접속사라고 했었죠.
특히 등위 접속사 앞에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는 경우는 앞에 있는 주어 동사 절과 뒤에 있는 주어 동사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Still, you are so cute. 이때 still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부사입니다. 부사로 쓰인 still이 뜻이 참 다양한데요. 여전히, 아직도 이런 말도 되고 방금 여기에서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의 부사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로 보면 되겠죠. 너는 몸은 작고 귀는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너는 너무 귀엽다. Looking at a snake in a tree. 이번에는 나무에 있는 뱀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네요. You look very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animals. 너는 보인다. 아주 다르게 보인다. 나머지, 이 동물들의 나머지와는 다르게 보인다. 그렇다면 이 문장 속에 있는 이 look도 역시 감각동사이죠. 바로 뒤에 형용사 different가 나와 있습니다. very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You don't have any legs, but you can climb a tree so fast. 너는 이라고 할 때 이 너는 뱀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너는 어떠한 다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너는 오를 수가 있다. 나무를 오를 수가 있다. 아주 빨리, 그렇게 빨리 나무를 오를 수가 있다. 역시 벗은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 있는 so fast는 전부 다 부사이죠. 앞에 있는 so는 뒤에 있는 fast를 꾸며주는 것이고 이때 fast는 앞에 있는 동사 climb을 꾸며줍니다. 매우 빨리 오를 수 있다. 해설자가 말합니다. Then he heard the sound from very far away. 그때 그는 들었습니다. 이때 그는 왕이겠죠?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소리냐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 있는 from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품사로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우기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 또는 명사 덩어리 앞에 오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나 명사 덩어리가 와야 되는데 뒤를 아무리 봐도 명사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very는 부사이고요. far라고 하는 것도 멀리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리고 away 이런 것도 떨어지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아니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지 않고 부사가 나와도 되는 겁니까? 뭔가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어에서 흔히 쓰는 표현들입니다. 방금 봤던 from very far away 이런 말도 있고 from just below 하게 되면 바로 아래에서부터 from right here 하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from deep within 하면 아주 깊은 내부에서부터 from straight ahead 하면 정면에서부터 from far behind 라고 하면 훨씬 뒤쪽에서부터 등등등 이렇게 전치사 뒤에 부사가 나오는 경우는 흔하다. 이것은 영어권 화자들한테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문법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nother country was going to start a war. 또 다른 한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문장 속에 좀 특이한 표현이 보인다 그죠? 여기 있는 이 부분 be going to 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공부하기로 be going to 라고 하는 것이 조동사라고 했었죠. 특히 조동사 중에서도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조동사였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조동사가 will이었었죠. 둘 다 미래를 나타내긴 하지만 will은 즉석에서 결정한 미래이고 be going to는 이미 예정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던 그런 미래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be going to라고 하는 조동사를 썼는데 그렇다면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또 다른 한 나라가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is라고 하지 않고 was라고 쓴 이유는 문장 전체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다른 한 나라는 3인칭이고 단수인 주어이죠. 그래서 뒤에 동사도 단수형인 is 또는 was를 써야 되는 것인데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was를 썼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나는데 다른 한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He went back to his palace and prepared for war. 그는 역시 왕이겠죠. went back, 돌아갔습니다. went는 go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쟁에 대비를 했단 말이겠죠. and는 역시 등위 접속사입니다. 이때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왼쪽 오른쪽 찾아야죠. 왼쪽에 있는 went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과 그리고 prepare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 1번 동사, 2번 동사를 연결하는 것이 and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끔 어떤 표현에 보면 prepare 다음에 for라고 하는 전치사 없이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겁니다. 그 준비하는 대상이 뭔가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물이나 대상일 때 그럴 때는 for 없이 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prepare dinner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녁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요리를 하고 재료를 다듬고 그러면서 먹을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은 prepare dinner라고 하는 것이고 prepare for dinner라고 하게 되면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식탁을 세팅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for dinner이겠죠. 그러면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물건, 대상은 아니죠. 오히려 목표나 어떤 상황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때는 prepare for war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He was a brave king. 그는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즉시 준비를 시킨 거니까 훌륭하고 용감한 왕이겠죠. He saved his people and his country. 왕은 save 했습니다. 동사 save가 뜻이 참 많습니다. 목숨이나 생명을 구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는 절약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는 저축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 컴퓨터의 파일 같은 것을 저장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문장에서는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전쟁을 잘 준비해서 나라를 구하고 지켰다 라는 말입니다. Scene 6 with the people. 6번째 장면은 백성들과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You are the bravest king in the world. 당신은 가장 용감한 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왕입니다. 자, 이 문장 속에 the bravest를 보는 순간 우리는 최상급이라고 하는 문법이 떠오르죠? 최상급 문법은 우리 7과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고 최상급을 만들 때 ER-EST를 붙인다라고 했었죠. 특히 형용사의 최상급을 만들 때 이렇게 ESD를 붙일 뿐만 아니라 앞에 정관사 더를 함께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장 용감한 왕입니다 라는 뜻이 완성된 거죠. We love you.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I have donkey ears. 나는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다. Don't you mind? 이때 mind라고 하는 동사가 참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언짢아 하다, 싫어하다, 상관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Don't you mind라고 하게 되면 나는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는데 너 그거 싫지 않니? 너 언짢아 하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음표로 끝나고 있으니까 의문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시작할 때 긍정으로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부정으로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Do you mind?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순수한 질문이죠. 너는 언짢아하니, 싫어하니, 꺼려하니, 상관하니? 라는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인 거고 Don't you mind? 라고 하는 말은 확인에 가깝다라고 했었죠. 내가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 백성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언짢아할 것 같아. 왜? 내가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싫어할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어. 그럴 때 쓰는 말이 Don't you mind? 너 싫어하지 않니? 라고 재차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답합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엇을 당신이 말하고 있습니까? Talk about 하게 되면 뭐에 관해서 얘기하다 라는 뜻인데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보통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정도의 느낌이겠죠? 이때 you는 당연히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 속에 있는 이 talking을 보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법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당신은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진행 의미로 해석하고 있죠? 그렇다면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분사입니다. Thanks to your big ears, we won. 여기에 thanks to 라고 하는 표현이 보입니다. thanks to는 뭐뭐뭐 덕분에 라는 뜻이고 특이하게도 이 덩어리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단어가 두 개로 이루어진 전치사이라서 이것을 구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당연히 명사 덩어리가 오겠죠? 아니나 다를까 your big ears, 당신의 큰 귀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왔네요.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이런 명사나 명사 덩어리가 오는데 이 전치사부터 이 명사까지 이 덩어리 전체를 부르는 말은 뭘까요? 그것이 전치사 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라는 말과 구전치사라는 말과 전치사 구라는 말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큰 귀 덕분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won은 win의 과거형이죠. You are the greatest king. 왕은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역시 이때 greatest에서도 great라고 하는 형용사의 최상급 문법이 보이죠. 왕이 말합니다. Really? You won't laugh at me? 정말? 너희들은 laugh at me? 나를 비웃지 않을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문장이 좀 특이한 문장입니다. 물음표가 들어있으니까 의문문인 것은 맞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하고는 어순이 좀 다르죠? 보통 의문문에서는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거나 뭔가 의문사가 들어가거나 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문장 구조를 보면 일반적인 평서문의 순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서문의 어순을 가지고 물음표만 살짝 붙여서 의문문을 만드는 경우들이 문장에서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평서형 의문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런 평서문 스타일의 의문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didn't know? 너 진짜 몰랐어? 또는 You're not coming? 너 진짜 안 오는 거야? 처럼 평서문의 어순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문문인 그런 문장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laugh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laugh는 웃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냥 laugh만 썼으면 단순히 웃다. 어떤 대상이 필요 없는 그냥 일반적인 웃음을 말하는 것인데 laugh에다가 at을 붙이게 되면 뜻이 약간 좀 달라집니다. 전치사 at을 붙게 되면 웃음의 대상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laugh at me라고 하게 되면 나를 보고서 웃는다. 즉 나를 비웃다라는 말이 또는 나를 조롱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전치사 at 다음에 꼭 이렇게 사람만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laugh at his joke 라고 쓰게 되면 그의 농담에 웃었다. 또는 laugh at his mistake 라고 하게 되면 그의 실수에 웃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웃게 되었는지 그 웃음의 대상, 웃음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는 at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처럼 laugh at me 라고 하게 되면 나를 보고 웃는다, 또 나를 비웃는다, 또는 나를 조롱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want가 will not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비웃지 않을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From now on, I won't hide my ears. 자, 이제부터 나는 감추지 않겠다. 내 귀를 감추지 않을 것이다. 이때 from은 전치사이죠.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주로는 명사가 오지만 방금처럼 이렇게 부사가 오기도 한다. 그리고 now 다음에 있는 이때 on도 역시 부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on 같은 부사는 계속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부사입니다. 그러면 from now on 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쭉, 이제부터 계속 이런 의미가 되겠죠. In fact, I'm proud of them. 사실 나는 proud는 자랑스러운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대상을 쓰고 싶을 때 of라는 전치사를 이용하죠. 사실 솔직히 나는 그것들이 자랑스러워.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죠. 바로 앞문장에 있는 my ears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겠습니다. 나레이터가 말합니다. The king finally loved himself. 왕은 마침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자, 이때 himself를 보는 순간 이 himself의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이런 대명사를 제귀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제귀 대명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6과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죠. 주어가 the king인데 주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영향이나 결과가 다시 그 주어에게로 돌아오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특별한 대명사가 제귀 대명사입니다. 왕이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니까 그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himself라는 제귀 대명사를 썼습니다. The king and his people lived happily ever after. 왕 그리고 왕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ever 이런 말이 붙으면 언제나 계속 이런 뜻이 되고 또 after 하면 그 이후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품사 한번 구해볼까요? live가 동사이죠. happily,는 당연히 부사입니다. ever도 역시 부사이겠죠. 그리고 after 이런 것도 부사입니다. 모양과 성질을 표현하는 부사들은 몇 개가 붙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그 이후로 쭉 계속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중학교 1학년의 미래인 교과서를 차근차근 정복해온 친구들이라면 이제 문법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2학년, 3학년 단원에서도 더 심화되고 더 확장되는 문법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적어도 영문법에 관해서라면 주변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과정도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